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위클리 수첩의 진행을 맡은 머니투데이 방송 윤석진 기자입니다. 네, 이곳은 제가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한 주 동안의 이슈를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콘셉트로 한번 마련했습니다. 다 지나간 이슈를 또 한번 모아서 얘기하는 거냐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단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한 주 동안에 취재하면서 들었던 얘기들, 또 본 것들, 전문가들의 견해까지 합쳐가지고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방송 하나만 보시고도 한 주 동안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또 기본적인 부동산 지식 같은 것들은 무엇인지 또 챙겨가실 수 있도록 준비할 생각입니다. 자, 이제 출발하시겠습니다. 오늘 먼저 기차를 타고 저와 함께 가볼 곳은 둔촌주공입니다. 정식 명칭은 올림픽파크 포레언이죠. 그런데 둔촌주공으로도 많이 알려졌고 저도 그게 입이 좀 배가지고 그동안 이게 공사가 중단이 돼가지고 이 사업이 되냐 마냐 말들이 많았는데 어제 바로 분양가가 공개가 됐는데 3.3제곱미터당 3,829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 강동구청이 어제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제가 아닌데. 국민 평수로 불리는 84제곱을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분양가가 13억 원대입니다. 59제곱, 24평대죠. 9억 5,700만 원. 네, 이거에 대한 평가는 뭐 엇갈릴 수 있는데요. 재작년에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하죠, 많이. 그 고분양가 심사를 했을 때 2,900만 원에 책정을 했었거든요. 1,000만 원 정도가 오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동안 시세도 바뀌었고 원자재 값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 또 감안해가지고 오른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질문이요? 그 주변 시세에 비하면 어떤 편인가요? 그 근처에 100세대도 안 되는 나홀로 아파트가 이제 분양이 됐었는데요. 거기보다는 비쌉니다. 거기보다는 이제 비싸지만 이게 좀 비교할 만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일단 세대수가 너무 많이 또 차이가 나고요. 뭐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래도 어떤 분들은 매력적이다,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입지가 이게 엄청납니다. 역으로 보면은 둔촌동역 1, 2번 출구에서 나오면은 바로 보이는 또 9호선 둔촌 오륜역과도 인접해 있어서 초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보면은 송파구가 있어서요. 이제 강남권의 인프라와 문화를 다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또 문제점도 짚어봐야겠죠. 여기가 이제 과연 이제 중도금 대출이 되느냐?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되지 않아요. 정부에서 얼마 전에 부동산 대출 규제를 이제 완화해가지고 이제 12억 미만까지 중도금 대출이 이제 가능하거든요. 근데 둔촌주공 84제곱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온전히 내 돈으로 다 이제 구매를 해야 됩니다. 내가 캐시로 13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은 지금 부동산 불황기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여기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서 시세 대비 가격이 낮겠지만 오히려 주변 시세가 더 싸지는 그런 역전 현상도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도 한번 염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여기가 미분양이 될까요? 아니면 너무 입지가 적은 아파트가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일단은 검색도 많이 해보고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좀 갈리는 것 같긴 해요. 13억? 내가 그 정도 쓸 수 있어. 그런 분들한테는 괜찮다. 사회 초년생이고 아직까지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없다. 넘사벽이죠. 네. 기자님의 생각은? 저요? 제 생각이요? 어렵네요. 근데 제가 저는 사실 좀 사이셔도 돼요. 네, 부담되는데 저는 미분양 날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지만 금리가 가장 무섭잖아요. 금리가 작년 정도 수준만 됐어도 제가 미분양이다 이렇게 막 얘기 안 했을 텐데 주담대 대출이 최대가 8%? 하지만 또 좀 잘 되길 바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미분양이 나고 이게 좀 정말 소위 말해서 정말 망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있을 서울 분양들에도 계속 악영향을 미치겠죠. 건설 경기 또 우리나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거는 분명한 또 사실이니까 이번에는 인천 계양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인천 계양은 이제 공공택지에다가 정부가 이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해가지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겠다. 이게 이제 재작년에 5군데 후보지가 지정이 됐어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인천 계양이었고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1, 2, 고양 창릉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인천 계양이 1등입니다. 이제 지구 지정도 됐고 그리고 가장 먼저 이번에 첫 사업을 떴어요. 여기도 이제 이틀 전에 착공식을 했고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엄청 넓었어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넓었고 펜스도 거의 아파트 5층 정도 높이로 해서 16,000
500여 가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게 딱 얼른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1000가구라고 하면은 그거를 대단지 아파트라고 해요. 그런 대단지 아파트가 16개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을 잘 못 타는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면은 헤맬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넓고 엄청나다. 여기다가 이제 자족용지를 이제 배정을 해서 기업이나 상업시설, 네, 자족용지라는 게 뭐죠? 주거와 함께 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 1기 신도시 때 이제 베드타운이 됐잖아요.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다 이제 잠만 자고 이제 출퇴근이 이제 서울에 해서 하는 이제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1995년도에 이제 생긴 개념이에요.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할 때 여기다 같이 자족용지를 넣어서 거기다 이제 기업이나 이제 상가들을 생계가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일자리들을 같이 이제 만들어주겠다라는 그 자족용지 규모를 일단 봐야겠는데 가장 유명한 그 판교 테크노밸리 거기에 1.6배 규모라고 합니다. 부지는 정말 넓어요. 이제 멀리 가지 않고도 거기서 이제 주거와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게 또 문제가 또 있어요. 이 자족용지를 일단은 마련해 놓긴 했는데 여기에 기업들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정부가 여기다가 이제 기업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세제 혜택 같은 걸 준비는 해 놓긴 했어요. 이것만으로 기업들이 올 것이냐? 이거는 이제 불확실하고 좀 더 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선 인천 계양을 왜 가겠냐 또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요즘 흔히 이제 미분양 이제 문제가 많다고 하고 특히 인천을 많이들 언급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 16,000가구가 지어지는 거는 언제쯤 입주가 가능한 계획인가요? 입주 예정일이 2026년 2월 그때 이제 16,600가구가 빵 하고 생기는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1호 단지가 그때쯤 입주가 될 거다. 이미 다 부지가 다 닦여 있어요. 닦여 있고 거기다 이제 건물만 쭉쭉 이제 올리면 되니까 한 가지 제가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아까 둔촌주공도 입지 얘기했잖아요. 여기도 입지가 엄청 좋습니다. 여의도 제 회사 여의도에 있잖아요. 여의도에서 거기까지 이제 아반떼 타고 이제 갔었는데 20분대 되더라고요. 의도 네. 그렇죠. 뭐 강남이나 다른 데 계신 분들은 둔촌주공 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끝으로 제가 또 하나 그 통계를 가지고서 또 분양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오늘은 좀 분양가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매달 허그에서 분양가 통계를 냅니다. 15일마다 내고 이번에 또 자료가 나왔는데 이게 좀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좀 들고 왔습니다. 10월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평균치인데 전국 기준으로 민간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1,505만 원. 작년 같은 달이랑 비교를 하면 9% 오른 거예요. 올랐구나. 뭐 원자재 값도 인상됐다고 하고 땅값도 그 사이에 당연히 올랐겠고 그거 반영해가지고 이상한 게 서울은 분양가가 내려갔어요. 얼마나? 12%나 내려갔습니다. 근데 왜 전국은 다 올랐는데 서울은 내렸냐?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냐라고 했더니 착시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일종의 전국에서는 그동안 많은 아파트들이 분양이 됐지만 서울에는 거의 되지 않았대요. 또 그나마 된 데 중에서도 또 강남권이나 그러니까 핵심 지역들에서의 분양이 없었기 때문에 가격이 낮게 나왔다라는 거죠. 이 통계를 볼 때는 항상 분양가랑 등량률만 보실 게 아니고 몇 세대가 분양이 됐는지까지 보셔야 됩니다. 서울에서는 거의 뭐 매달 계속 빵빵빵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허그에서도 좀 고민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그냥 수치만 봤을 때는 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공신력 있는 통계를 좀 바꿀까라고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내릴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취재를 하고 이 기차에 또 오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부동산 위클리 수첩의 윤석진 기자였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건설부동산부 윤석진 기자였습니다. 이건 좀 뛰어나가야 돼요. 알아줬어요?